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힘내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545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 취득한다. 다세대라고 한다면은 동호수 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빌라라고 그랬습니다. 빌라. 자,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봅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얘는 임차권자이면서 전세권자가 됐네요.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선다 2번에서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차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2번도. 자, 3번 봅니다. 우선 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 요 놈은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을이 임차인이다. 얘가 대항력을 갖췄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은 얘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놈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 반환 채권이 있죠. 이 채권만 만약에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 병 같은 경우는 채권 양수인이죠. 얘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임차인입니까? 아니죠. 우선 변제권 행사는 요 놈이 하는 거지. 예, 채권 양수만 받았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자, 그럼 4번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자, 여기서 용도가 변경되고 그 이후에 들어왔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주택이었죠.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최우선 변제는 순위를 무시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봅니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신고 효력 발생. 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수리죠. 수리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자, 이제 넘겨보시고 4번 문제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낯설죠. 제가 수업 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낯선 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패스하라 그랬죠. 일단 1번 패스합니다.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2번 봅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 적용된다. 됩니까? 주택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적용이 되고요. 자, 다음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항력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1순위인 경우에. 자, 다음 4번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 표시 없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다 가구니까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 갖춘 이상. 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 갖췄대요. 그럼 얘가 몇 순위입니까, 지금? 2순위라는 거, 2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 실행. 자, 3순위의 저당권 또 있었네요.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 안 되죠. 왜냐면 너는 2순위밖에 안 되거든요. 예. 1순위라고 한다면 대항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선다 1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만약에 주택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을 때, 자, 을이 만약에 임차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될 거기 때문에 얘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에?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따라서 나는 보증금 받고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 한번 들어 놓으시면은 틀리지 않겠죠. 자, 따라서 5번이 틀렸고요. 자, 이제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책을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지금 현재 이 5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보증금 중 일정액 혹은 소액 임차인. 자, 다시 한번 보증금 중 일정액 혹은 소액 임차인 이런 표현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최우선 변제권 떠올리시면 됩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라고 돼 있고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의를 보시면요. 소액 임차인이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최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고 2순위에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얘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는 거는 저당권자보다 뒤에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보다 1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얘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일단 순위를 무시한다라는 점. 순위 무시합니다. 자, 순위를 무시하고 한 가지 더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라는 거.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죠. 자,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대항력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좀 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좀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책 계속 봅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2번에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 나와 있죠. 둘째 줄 봅니다. 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죠. 네,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관련 판례 1번 봅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요.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자,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요구해야만 되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배당 요구해야 될까요? 네?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임차권이 만약에 등기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럼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배당 요구 채권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대지 및 건물이 경매 개시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 소액 임차인은 대지 낙찰 대금 중에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지에 대해서도. 예,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판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 오른쪽 페이지에 533페이지에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받는 일정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서울특별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억이라고 돼 있죠. 1억. 만약에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다. 그럼 반드시 보증금이 1억짜리 이하인 주택이어야만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금이 1억 1원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3,400이라 돼 있죠. 보증금이 1억 이하인 임차인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위에 니은의 수도권에 따른 자, 과밀 억제권역 보시면은 8천만 원 이하여야만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2,7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 광역시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6천만 원 이하여야만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고,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지역이다. 네? 진주도 여기 들어가겠죠. 진주.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1,7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외워 놓으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외우기 좀 힘드시다면 시험 직전에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쌍가루 3번에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 가액의 만약에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택 가액에 자, 책 넘기시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주택입니다. 4억. 자, 그리고 이 4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1순위에. 요 놈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2순위에 만약에 임차권이 들어왔는데 얘가 만약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죠. 4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1순위로 3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이제 임차권자가 3천만 원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임차권자가 10명이다. 에? 10명이다, 10명. 그러면은 이 임차권자가 3천만 원이다. 만약에 서울시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원들은. 자, 그러면 10명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 주장을 하면은 합이 지금 3억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망하는 거죠. 예? 요놈들이 최우선 면제 다 주장해가지고 10명이 싹 다 주장을 해가지고 3억을 다 받아가 버리면은 얘는 1억밖에 못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제한을. 해당 목적물 가액에 예,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택이 4억짜리 주택이니까 2억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차권자가 지금 현재 10명이죠. 그러면 이 10명이서 이 2억을 나눠서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2천만 원씩밖에 못 받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 2분의 1만 나오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2분의 1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우선 면제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고,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네모 6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 있죠. 예, 오른쪽 페이지 의보입니다. 1번에 의 및 취지 나와 있죠. 자,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 대항력을 주장을 하고 뭐 경매를 놓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경매를 들어가고 대항력 주장을 하고 이러는 거 다 좋은데 얘가 지금 현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사를요. 예? 다른 집을 사놨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은 대항력이 상실이 되죠. 예? 그러면은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관할 법원의 임차인이 찾아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은 임대인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이사를 가도 괜찮겠죠. 예, 이렇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가지고 관할 법원 보시면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거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예, 뭐 임차인의 뭐 주소 관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주택 소재지 관할 봐두시고요. 자, 책을 넘기시고요.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5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력의 원칙 부분 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밑에 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사를 가셔도 돼요. 다른 데로 전입을 가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유지되면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쌍으로 2번 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가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당 목적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받을 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왜 이거를 제한을 해놓냐면은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또 최우선 변제권 주장,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또 최우선 변제권 주장, 이래버리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임차인이 오히려 뭡니까? 보증금을 회수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한테는 최우선 변제 안 됩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으로 3번 봅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이게 동시 이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시행 아니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예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봅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리한 때 효력 발생이죠. 자, 2번입니다.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없죠. 예,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임차인은.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 봅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여기서 경매의 매수인이 경락인을 얘기하는 거죠.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냐를 물어보는 거는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 돼요 안 돼요?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죠. 그럼 넌 순위가 1순위가 아니네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대항력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 주장해가지고 돈 받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면제권 행사.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그랬죠.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는 미치자. 왜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죠.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네모 7번 내보시면 이제 존속 기간 나와 있죠. 임대차, 주택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 2년이죠, 2년. 네, 안 까먹으셨죠? 박스 밑에 보세요. 쌍가로 2번. 최단 기간 보장해가지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2년입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539페이지에서 하단부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법정갱신 나와 있죠. 예, 요거는 그냥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법정갱신과 다를 게 없어요. 책을 넘기십시오. 다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3번에 효과 보시면은 니은 한번 보세요. 존속기간 2년. 법정갱신 됐을 때.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은 효력 소멸한다는 거. 자,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임대인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네. 예, 임차인만 할 수 있죠. 3개월이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세과 법정갱신 됐을 때 몇 월이 지나면 소멸합니까? 소멸 통고하고. 전세권은 해지 통보하면 6개월. 그렇죠. 6월이죠. 6월. 예, 6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안 써도 되겠죠. 예. 여기서 다시 쓰면 이제 진도가 망하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하단부에 보시면 이번에 증액 청구 제한해가지고 자, 일방적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죠. 초과를 못하고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숫자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게 없습니다. 자, 보실만한 부분은 오른쪽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임차권 승계 나와 있죠. 요것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임차권 승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사망을 하셨을 때 과연 승계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승계를 받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임차인이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다. 혹은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정 공동생활을 함께 하던 사실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죠. 예.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상속권자가 가정 공동 생활을 함께 했을 수도 있고 가정 공동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가정 공동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속권자들이 다 승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동 생활을 같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상속권자들과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공동으로 이제 승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책에 좀 어렵게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이게 엄청 복잡하게 써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항에 먼저 보시면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가정 공동 생활하던 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맨 밑에 줄이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항에 보시면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자, 사실혼 배우자와 여기서 말하는 이 이촌인의 친족 있죠. 요 놈들이 이제 상속권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권자들이 공동으로 승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 해석을 하면은 상속권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상속권자들이 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를 다 해봤는데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5번 한번 풀어보죠. 5번. 547페이지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 신청했다.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는 별개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차권자로서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 아니죠. 네, 별개라 그랬습니다. 3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했습니다. 예, 요 놈은 우선 면제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끝에 보시면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못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돼가지고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 행사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사망하셨다.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게 우선해서 권리 의무 승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항상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책을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7번 보이시죠? 7번 풀고 상가 들어갑니다. 자,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자, 보증금 7천, 임대기간 1년이죠. 자, 지금 현재 서울 소재 주택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7천이랍니다. 네. 최우선 면제권 주장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되는 거죠. 서울시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1억. 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최우선 얼마 주장할 수 있어요? 3,400만. 어떻게 다 외우셨죠? 아직 저도 못 외운 거를 3,400만 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상태죠. 자, 1년도로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지금 현재 갑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인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증액 청구 1년 뒤에만 할 수 있죠. 계약이 체결된 당시는 2013년 2월 1일이었죠.
그러면은 증액 청구는 2014년 2월 1일 이후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1년 약정했잖아요. 소속. 약정 기간이 최단 몇 년이다? 최단 2년. 예, 최단 2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단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가족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해서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자, 지금 이건 좀 불쌍하죠. 자, 갑이 동거가족이 만약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상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동거가족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옮기면은 그냥 바로 상실돼버리는 거예요, 대항력이. 예,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3,500만 원의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12년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자가 순위가 비록 딸린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3,400이죠. 근데 여기서 3,50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4번도. 5번입니다.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이 갑에서 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바뀐 신소유자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애시당초의 소유자였던 놈한테는 반환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죠. 예, 따라서 5번이 맞는 말인 거죠. 자, 이 7번 문제가 조금 이제 약간 난이도 있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엄청 긴 문제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예? 이런 거는 포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7번 정도로 나왔다면 이건 포기하시면 안 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상가 들어가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자, 550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는데 이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대항력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그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이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산 보증금이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이 있겠죠. 보증금에다가 만약에 월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월세 곱하기 100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이게 일정액 이하이어야만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55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쌍가로 3번에 보시면은 일정액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라고 되어 있고 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4억인 거죠. 환산 보증금이 4억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은요 3억이죠. 수도권 3억이고요. 광역시는요 2억 4천만 원.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은요 1억 8천. 네, 이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요 셋째 줄 보시면은 환산 보증금 보이시죠? 자, 우리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2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증금 2억 플러스 월세 250에서 100을 곱하면은 2억 5천이 되죠. 그러면 합이 4억 5천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부자니까요. 예?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환산보증금의 개념이고요. 자, 다만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대항력, 그리고 갱신요구권,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이 일정액들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대항력이고 두 번째가 갱신요구권, 마지막으로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 예,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들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해도 적용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 4번을 봐두시면 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쌍가로 4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명백하다. 예,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이건 주택이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에 미등기 전세 준용된다. 이것도 똑같고요. 책을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은 552페이지에 이제 대항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요. 상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이었는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0시서부터 이제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요. 3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항력의 내용 나와 있고 쌍가로 1번에 보시면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가 된다 그랬었죠. 책을 넘기십시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554페이지 이제 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둘째 줄 보시면은 확정 일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이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도 계약서에다 이렇게 확정 일자를 딱 갖추게 되면은 그 밑에 줄에 중간 정도 보시면은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최우선 변제가 나와 있죠. 이것도 똑같은데 이제 숫자가 다릅니다. 예. 자, 3항 한번 보세요. 3항. 3항에 보시면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는 자, 해당 목적물 가액의 똑같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주택과 동일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시행령 6조에 얼마 이하가 되어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6,500, 수도권 5,500. 광역시 3,800, 그 밖에 3천만 원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시행령 7조에 나와 있죠. 서울 2,200, 수도권 1,900, 광역시 1,300, 기타 1,000만 원입니다. 예,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주택에 있어서의 최우선 변제보다는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험 막바지에 숫자를 한번 쪼르륵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뭐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 있죠. 이것도 뭐 완전 똑같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존속 기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존속 기간이 다르죠. 1번에 최단 존속 기간 보시면은 1년입니다. 1년. 주택은 2년이었죠. 상가는 1년이라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에 보시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의 좀 극명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갱신 요구권. 자, 예를 들어서 자, 을이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약에 5년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5년. 5년으로 하지 말고 3년으로 하겠습니다. 3년. 자, 그러면 이렇게 3년이 다 지나가게 되면은 임대인이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3년이 다 지났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이 임차인이 제가 지금 여기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네요 해가지고 갑에게 갱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이 을의 갱신 요구를 들어줘야만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다만 5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의 한도에서만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갖다가 3년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얘는 갱신 요구를 2번만 더 할 수 있는 거죠. 4년차 한 번 하고 5년차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간이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 끝나는 6월서부터 1월 사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네? 법정 갱신 안 떠오르십니까? 법정 갱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당사자가 3년 약정을 하고 3년이 다 되는 기간, 계약 존속 기간이 끝나는 3년이 되는 6개월 전서부터 1개월 사이에 이 사이 기간에 만약에 임대인 갑이 을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임차인 을이 안 나가고 저는 갱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년에서부터 이제 1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연장. 그럼 이제 4년차가 되겠죠. 4년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또 6월서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라고 해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년이 됐다. 여기서는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얘는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가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가라고 안 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 갱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갱신 요구권하고 이 법정 갱신을 섞어서 냅니다. 법정 갱신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우리 학원 건물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법정 갱신이에요. 계속 20년이 넘었습니다. 법정 갱신은 기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갱신 요구는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기간은 6월서부터 1월 사이 동일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제10조 해가지고 1항에 보시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월 전서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5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이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은 1호부터 8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먼저 1호에 보시면요. 임차인이 만약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그럼 너는 연체를 했기 때문에 월세를 지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요구 안 들어줘.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기라면 9개월입니까? 분기별로 3기. 여기서 말하는 3기라고 하는 건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로 내고 있었다. 그럼 3개월인 거예요. 3개월. 예. 만약에 분기로 내고 있었다.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그건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르겠죠. 예, 좋습니다. 자, 2호에 보시면요. 2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고, 3호에 보시면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예,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시면은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했을 때, 지 마음대로 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다른 놈한테 세내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든지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보시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 이런 경우. 자, 그리고 7호에 보시면은 그 줄 끝에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려면은 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게 되면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땐 당연히 2기로 나오겠죠. 2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헷갈리겠죠? 2기 아니라 3기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가 무단전대. 무단전대를 했을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단으로 양도를 하셨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속입니다. 이걸로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중대한 과실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현재 5호에 보시면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만약에 뭐 경과실이다, 아니면은 그냥 과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갱신 요구 거절 안 됩니다.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어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호에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이죠. 철거 재건축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뭐 일부 수선이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갱신 요구 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했던 건 역시 바로 중대한 과실이었죠. 예. 경과실 혹은 과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딱 준 다음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8호에서 2항, 8호 밑에 2항에 보시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5년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4항에 보시면은 4항 둘째 줄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존속 기간 1년입니다. 1년 연장됩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책을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 다음에 제한 5년 요거 봐두시면 되겠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갱신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둘째 줄 보시면요,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9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 주택이랑 다르죠. 주택은 몇 프로였어요? 5%였어, 5%. 20분의 1. 근데 하지만 상가는 9%라는 거 다릅니다. 구분을 좀 해 놓으시고,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이제 쌍가로 이번에 법정 갱신 나와 있죠. 뭐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만 갱신이 됐을 때, 법정 갱신이 됐을 때 주택임대차는 2년이었죠,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예, 그것만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통과하게 되면은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이것도 똑같네요. 자, 봐두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쌍가루 3번에 보시면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했다. 예, 그럼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 3기 봐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보실 게 없기 때문에 책을 넘기시고, 권리금에 대한 내용도 뭐 크게 보실 게 없습니다. 예, 넘기시고요. 자, 넘기시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 562페이지에 예제 2번 보이십니까? 예, 여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대항력 갖추려면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이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한 것이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보호를 못 받겠죠. 예, 따라서 2번이 맞는 말이죠. 작년 문제였습니다. 쉬었죠? 네. 예, 저는 3번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으로 본다. 이거는 주택이죠. 상가는 1년입니다. 1년. 틀렸고요. 4번. 전 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3기죠. 3기. 예, 저는 5번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서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선다 5번 같은 경우 이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정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선다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2번이 맞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예상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예상 문제 조금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1번 봅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인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이므로 공유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자, 공유에 있어서 임대차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관리 행위라 그랬죠. 관리 행위는 뭘로 결정한다? 과반수로서 결정.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죠. 과죠. 관리 행위의 지분의 과반수의 과과였죠. 예. 따라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말이죠. 3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바뀐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인이 바뀌고 그 이후에 3기가 연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임차인입니다. 갑이 소유자일 때 얘가 2기의 차임을 연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만약에 또 1기를 갖다가 또 차임을 갖다 연체를 했다. 그러면 합의 3기니까 소멸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병으로 바뀌고 나서 3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기가 더 돼야 병으로 바뀐 이후에 합이 3기가 되어야만 병이 여기서 임차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2기 연체한 거는 갑에 대한 채무죠. 을이 현재. 그러니까 병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다음에 3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수선 의무가 없죠. 임차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죠. 형광등 갈아주세요. 예, 갈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서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 법정 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법정 갱신은 제한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만 이게 5년 이거 뭐예요? 갱신 요구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맞출 수 있겠죠? 예,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넘기셔가지고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3번 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월세 250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어떻습니까? 자,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50이니까 2억 5천이죠. 합치면 3억 5천이죠. 4억 이하이면,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이하이면 적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1번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당사자 사이에 2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1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전혀 임차인 말고 임대인. 네, 죄송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1년이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럼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임차인이 1년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선생님. 자, 당사자 사이에 만약에 2년으로 약정을 했어요. 2년으로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임대인 같은 경우도 2년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 같은 경우도 2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임차인 여기서 1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 왜 안 될까요? 약정을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니까요.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인데 2년 약정을 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계약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6개월로 만약에 약정을 했다. 6개월로 약정했다. 그러면은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야, 우리가 6개월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너 6개월만 하고 나가라. 6개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은 당연히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 거죠. 약정은 6개월로 했지만 최단 1년이니까 나는 1년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지만 나는 약정을 6개월로 했기 때문에 나는 6개월 주장할래. 이래도 될까요? 최단 이거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이런 경우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니들이 6개월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단 존속 기간 1년을 주장해도 되고 약정한 대로 6개월을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힘드시군요. 예. 자,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3은 뭡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생기는 것이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해서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어떻습니까? 전차인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누가 대항력이 취득한다고요? 임차인이 취득한다고요. 근데 임차인이 기존에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4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봅니다.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구비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는 폐업을 했으니까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대항력을 다시 갖추게 되겠죠. 예,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1번도 맞는 말이네요. 네네. 4번도 맞는 말이고요. 맞는 게 2개네요. 네. 왜 이렇죠? 왜 이렇죠, 지금 이 문제가?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에 월세 250이면 3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맞잖아요, 이거죠. 아, 지금 해설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맨 끝에 보시면요. 이 경우 서울의 현재 보증금 4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인법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환산보증금이 이제 해를 조금씩 거듭할수록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될 당시에는 틀린 걸로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맞는 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따라서 1번도 맞는 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특별법 3가지를 하게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 그 다음에 실권리자 등기 명예에 관한 법률 이 2가지를 먼저 하고 마무리로 이제 집권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본서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험이 진짜 코앞이죠. 예,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화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